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만약 당신이 실패했다고 여겨도 다시 도전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한 가지 더 알아낸 것 뿐이다. 감사 스마일도 정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웠고, 또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고, 실패를 통해서 잘못된 방법을 한 가지 더 알아내서 또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과거가 어땠든 현재가 지금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실패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고향 은평선 환경 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뉴스핌의 단독 기사입니다. 뉴스핌의 단독 기사. 3기 신도시 도시철도 2년 이상 빨라진다. LH가 건설비를 대부분 부담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을 춤을 추게 만들고, 또 조만간 9,000명 이벤트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3호선 하남 고양은평선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은 100%로 LH가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 같고요. 9호선 연장은 70% 정도가 지금 부담을 할 거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LH 분담금이 2배가 지금 늘어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광역교통 그 사업에서 LH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갖다가 분담을 했다라고 하면 2,000원을 갖다가 지금 이제 2배 정도 늘어나서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을 갖다가 지금 지불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사업 주체느냐, 누가 돈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철도 사업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강명현 기자님께서 단독으로 아마 이제 LH에서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이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2년 이상 빨라질 그렇게 지하철이 건설이 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고향 은평선을 또 기다리시는 많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그리고 또 하남 연장이라든지 또 9호선 연장을 또 기다리시는 남양주 왕숙지구라든지 남양주 별내 대산에 계시는 분들도 제 방송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착공이 좀 다음 달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하남이라든지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3, 4분기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4, 4분기 전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2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토지주택공사 L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거둬들인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으로 주요 도시철도 사업비를 전액 가까이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이 LH가 또 이걸 지불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하남이라든지 남양주 왕숙의 토지 분양 가격을 높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토지를 갖다 사서 사업을 하는 또 시행사 입장에서는 결코 민간 분양가가 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3기 신도시 주요 철도 건설 사업비 대부분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런 내용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담겼다. 그리고 지구계획 승인 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완료해야 되지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의 20% 광역교통 개선 대책 분담금으로 책정하도록 한 결과인데, 총 사업비의 10% 수준에 머물렀던 2기 신도시 교통 분담금에 비해서 규모가 대폭 늘어났고요. 또 건설 재원 조달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LH 교통 분담금만으로도 이제
도시철도, 뭐 3호선 하남 연장이라든지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9호선 남양주 연장까지도 이런 사업비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 인프라 구축에 여유가 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남 연장이라든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에 있는 뭐 여기는 이제 서부선으로 연결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3호선 그리고 이쪽은 이제 9호선으로 해서 연장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하남 교산 신도시를 위한 이제 하남 서울 3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조 5,400억 사업비가 3호선 연장에 지금 투입되고요. 나머지 5천억 정도는 도로 환승시설 등 교통개선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LH가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2조를 갖다 지금 교통분담금을 조성하고요. 고양 창릉 같은 경우 1조 4천억, 그리고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2조 1천억 중에서 70%, 1조 5천억을 갖다가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고양 은평 쪽이 가장 지금 분담금이 적다는 말씀 좀 드리는데, 그래도 창릉 컴팩트 시티라든지 또 창릉 호수공원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LH에서 아마 또 다른 구상을 또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숲도 지금 멋지게 또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는 정말 저는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숙보다 더 멋진 그리고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창릉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대광희 관계자가 3기 신도시의 주요 도시 철도 사업비가 대부분 LH 충당금으로 조달되는데 3기 신도시 사업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LH의 교통분담금이 총 사업비의 20% 안팎으로 조성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기 신도시 대비 2배 정도가 지금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철도 사업의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또 해당 지자체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미리 납부했음을 갖다 근거로 빠른 사업 추진을 LH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 2기 신도시 때는 이게 사업비 문제 때문에 이제 지득탕 싸움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는 이런 싸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실제 지구 지정부터 광역교통 개선 대책 확정까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평균 27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남 교산이 7개월, 남양주 왕숙이 15개월 등 평균 11개월에 걸려가지고 1년 반 이상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협의가 신도시 도시철도 사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다들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선에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있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을 누가 설치하느냐. 근데 여기가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신설이 확정됐는데 사업자인 LH하고 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비용 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면서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착공을 하지 못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기 신도시 도시철도는 제가 앞서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빨리 2년 이상 빨라진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서 LH 교통분담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공타를 갖다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감사스마일은 3기 신도시에서 추진하는 3호선 하남 연장이라든지 고양 은평선이라든지 남양주 9호선 남양주 연장은 다른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들어갔던 그런 지하철하고는 좀 다르게 빨리 추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중간에 지금 20세 이하 그러니까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었는데 방송하기 전에 지금 확인해 봤더니 1대1이었습니다. 꼭 이겨서 결승에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기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에 책 읽고 내 집 마련하세요. 감사스마일 TV 9,000명 감사 이벤트 오늘 제가 발표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지 않으셔가지고 거의 뭐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에게 책을 갖다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책을 갖다가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여기 두꺼비 TV에 지금 경매에 관련해가지고
김진원 변호사님이 이렇게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쇄 전에 기부를 해가지고 도서 기반 경매 강의를 갖다가 만약에 책을 갖다 구입하지 못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무료로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 도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무료 경매 강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감사스마일도 지금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4편? 5편 정도 지금 봤는데 상당히 경매 관련해가지고 좀 뭔가 그 배경 지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책 받아보신 분들도 이제 두꺼비 TV 들어가셔가지고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 무료 강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참 제가 감사하게도 9,000명 경매 이 강의 경매책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도 지금 9,200명이 지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또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이제 창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또 감사한 게 또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20대 대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지하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하철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또 저에게 오늘 오후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갖다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인터뷰 제안이 또 들어와서 저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특히 또 20대 또 대학생들이 부동산에 제가 최근에 보니까 20대 30대 분들이 조금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및 또 이렇게 시청을 딱 보니까 젊은 그 20, 30대가 또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제 방송을 갖다 시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때 부동산을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20대는 부동산을 갖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또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뭐 하나씩 급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릉 3기 신도시 발표하는 해 2019년도 3월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 2019년 5월에 고향 창릉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감사스마일 TV를 갖다 하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제 목표는 고향 창릉에 가서 제가 부동산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목표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정말 부동산으로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보다 최소 1주택자 그 1주택도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 아니면 또 역세권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쪽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해 나가시고 더 나가서 1주택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2주택까지도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20, 30대가 또 많아지고 또 40, 50대가 집 걱정 없이 노후에 편안하게 60, 70대에 편안하게 이사가지 않고 정말 삶의 만족도가 높은 신도시라든지 그런 서울 수도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게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기를 하는 게 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내 삶이 윤택해졌다. 그리고 부동산을 갖다가 알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뭐 신문기사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뭐 제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같이 이제 가끔가다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솔직하게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신랄하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저에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부동산에 또 그런
자문이라든지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서 저에게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상담하는 건 유료 상담이고요. 또 전화 상담은 정말 급하지 않은 거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아무튼 제 스스로가 감사 스마일 TV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발전해 나가고 있고, 앞서서 제가 오늘 한 줄 명언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감사 스마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여러 번 실패하고 정말 큰 실패도 하고 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지금처럼 아침마다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20대부터 60대, 70대 모든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도 실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인생이 마칠 때까지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는 이 한마디 꼭 오늘 가슴속에 새기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도 좀 엉뚱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또 어느덧 또 주말이네요. 행복한 6월 두 번째 주말 맞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